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현아 교수님의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우선 와닿았고 출판사가 돌베개더라고요. 돌베개 출판사는 유시민 작가님이나 신용보 선생님의 책 등 인문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출판하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출판사 중 하나예요. 책을 쓴 김현아 교수님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라고 하는데 의료인이 의료계를 비판한다는 게 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 책의 부제는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나인데요. 프롤로그는 어느 한제 하루로 시작합니다. 암 진단 후 암 완치를 받은 70대 어머님이 갑자기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와 입원하게 되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매일 온갖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뇌 MRI, 검사란 검사는 다 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퇴원하라는 통보를 듣게 돼요. 한 달 뒤에 외래 약을 타러 들린 어머님은 한참을 기다려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지만 이번 역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3분도 안 돼서 약 3개월치만 처방받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느껴보셨을 만한 일인데요. 이 책은 왜 의사들은 3분 진료를 하게 됐는지,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면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날 정도로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의료에서 인간은 왜 소외되고 기술과 자본만 남았는지에 대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구조의 결함을 찾아내고 분석합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요. 임상연구에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많은 약제가 남성 환자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서 처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약제는 수면제로 좀 많이 이용하는 졸피뎀을 남성의 권장 용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후에 부작용으로 다음날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의료는 민영화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금도 비영리 병원들이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한다면서 의사들을 자영업자에 비유하면서 의대 정원 증대 같은 사안에는 보수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환자 입장이고 또 지방 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의사수 증대에 반대하는 저자의 생각이나 시골 외딴 곳에 의료원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 좀 비판하고 작은 병조차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찰받으려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좀 초점 자체가 대형병원의 자본화, 기술 중독,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맞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건강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애나 질병으로 병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 몸에 대한 주체성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책은 EBS 북스에서 인생문답 시리즈로 출간된 강신주 철학자님과 지승호 작가님의 인터뷰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입니다. 이 책은 지승호 작가님이 인터뷰어로 강신주 철학자님이 인터뷰로 하루 8시간씩 8번의 만남을 통해 완성된 책인데요. 인터뷰를 했던 2021년 당시 강신주 철학자님은 몸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저도 인문학 관련 강연 방송에서 가끔 뵈면서 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살이 20g 정도 빠지고 산책이 버거울 정도로 몸에 기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역사 철학, 정치 철학이라는 방대한 책 작업을 하면서 너무 무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강신주 철학자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몸이 보내는 시도를 귀담아 들으면서 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철학서를 읽는 기분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강신주 철학자님은 이번 인터뷰에서 역시 자유를 가로막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채용된 자유만을 가진 우리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근대화 이후 노예사회, 농노사회를 지나오면서 진보했다고 믿고 있지만 특정 소수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생산을 하고 임금을 받고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노예나 농노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 역시 기브 앤 테이크
그 이기적인 개인을 위해 교환하는 것이 됐다고 합니다. 이타적 개인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교환하는 것이 사랑의 교환이자 공동체적 교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사랑은 거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주면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신주 철학자님이 좀 정말 급진적이구나 싶었던 건 진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 시대 진정한 좌파는 없다면서, 좀 좌파라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만 진정한 혁명이고 진정한 좌파라고 계속 주장하기도 했는데, 진보주의자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죠. 저는 강신주 철학자님의 이런 점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철학자와 인문학자가 중요하고, 우리 역시 철학과 인문학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고요. 강신주 철학자님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좀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세요. 마르크스의 책도 진짜 조금 더 성장하면 읽어봐야겠다, 좀 욕심나게 한 책이고요. 책을 한 편 읽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문학 강연을 들은 기분이 들게 한 책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깊은 사유가 필요한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알렉산더 폰 셴부르크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입니다. 알렉산더 폰 세부르크는 독일 유력 일간지 차이퉁의 편집자였지만, 9.11 테러의 이후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는데요. 10세기 때부터 귀족 집안이었던 셰부르크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고 자란 저자는 날벼락 같은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품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을 출간했고, 2005년 출간 당시 30만 부가 넘게 판매됐다고 해요. 저자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욕구를 줄이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지나친 만족을 추구하지 마라, 과도한 만족 후에는 오히려 심신이 침체된다고 했는데요.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지게 되면 어떤 근사한 물건 앞에서도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호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아무리 늘어나도 더 이상 만족스럽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고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욕구를 느끼지 않음으로써 소비를 줄인다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좀 지금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고 무지출데이를 실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책이 출간된 2005년이면 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호경기일 때라, 그 흐름에서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투자하고 탐닉적으로 소비하던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소비를 줄이면 소득이 줄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급진적이고 색달랐기 때문에 30만 부라는 판매를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저자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애쓰되, 그 외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최소한의 돈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부리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망하게 되더라도 내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앞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지나가고 많이 가질수록 수치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제는 너무 익숙한 경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들의 욕망과 이익으로 굴러가는 게 자본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전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소비해야 굴러가는 자본주의에서 무소비를 실천하고 욕구를 줄이는 삶을 산다면, 나라는 개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나마 좀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고요.
2005년 출간된 책이고 독일 작가의 책이라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좀 내 삶에서 중요한 것과 지켜나가야 할 것, 버려도 되는 것, 과감하게 포기해도 되는 것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책이었어요.